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권이죠. 2권 진행할 텐데, 일단은 챕터 1의 기타 파생 상품을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뭐 이색 옵션 같은 걸 배워요. 예. 요거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색 옵션에 대해서 뭐 그냥 첫 번째 이거 뭐 장애 파생 상품은 뭐냐, 이런 개념도 배우고, 이색 옵션이라고 해서 되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로 의존형, 첨점 수익형, 그 다음에 뭐 시간 의존형, 그 다음에 다중병 수형 해서 특이한 것들을 배우는데 두 문제 이상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펀드, 자기 파생투자 권유 자문력을 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ELS, DLS, ELW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어떻게 판매할 거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품의 특징들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합 파트인데요. 이 수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환하는 건데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솔직히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용어만 잘 잡아주신다면은 예,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똑같이 이것도 수합의 논리 체계를 갈 거예요. 수합의 이해라고 해서 논리 체계를 잡아줘 드릴 텐데 거기만 잘 따라오시면은 들릴 거예요. 그러면 들리고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문제도 풀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이해를 못하더라도 알고서 외우는 거랑 제가 모르고 외우는 건 천지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책에는 이렇게 챕터 1, 2, 3로 적여놨고 실제 기본소에는 수합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나오고 얘가 세 번째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이렇게 얘가 1번, 얘 2번, 얘를 3번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뭐 순서가 중요합니까? 안에는 내용이 중요하지. 자, 그럼 여기 기타 파생상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겹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장래 파생 상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공적인 느낌, 뭔가 그리고 심판이 있는 느낌. 얘는 뭡니까? 밖에서 따로 뭐 하는 거야? 사적으로 거래하는 느낌이죠. 그럼 누가 더 신용위험이 큽니까? 얘가 더 신용위험이 크죠? 예. 그럼 얘는 신용위험이 있다 없다? 없죠. 누구에 대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근데 무슨 위험이 있다? 거래소에 대한 위험은 있다. 행여라도 거래소에 위험까지 없다 그러면 X입니다. 근데 그거까지 잘 나오진 않아요. 대표적인 상품 뭐가 있었습니까? 퓨처스, 그 다음에 옵션이 있고 여기도 옵션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이거죠. 캡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장애 옵션, 포워드, 수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하면은 뭡니까? 바로 수합. 이 중에서도 뭐예요? 통화 수합과 이자율 수합이 있는데 이자율 수합이 대표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부했습니까? 외환 수합도 공부했죠. 그래서 뭐 이건 뭐야? 1대1. 이거는 다수. 표준화되어 있다.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격이 투명하냐,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선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아예 뭐로 하겠다, 선물로 하겠다라는 장애 상품들이 등장했었죠. 그죠? 그래서 선물 옵션 기억하시죠? 그렇죠.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건 누굽니까? 여기죠. 왜냐면 표준화가 돼 있다며.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옷이 라지, 엑스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야? 내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현금화 시키고 싶어. 여기 현금화를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근 가서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그러면 사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나한테 맞춰서 샀어. 사적이란 말이야.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남한테 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특히 채용만 씨 파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나한테 딱 맞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장점은 있어. 나한테 딱 뭐한다 맞는다. 근데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맞춤이다. 그건 장점이자 뭐기도다. 단점이기도 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뭐한다? 청산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 몰라도 상관없다. 근데 얘는 중요하지. 1대1 계약이니까. 아까 전에 맞춤 요소를 했는데 제가 누구가 어떤 사람이 맞춤 정장을 만드는 가게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미리 정장을 만들어 놓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맞춤목을 만나야 되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언제든지 전화만 하세요. 옷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24시간 대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나오면은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행 안 하는 거죠. 옷 다 맞춰놓고 갑자기 저는 뭐 할게요? 저 못하겠습니다. 다 재단 다 해놨는데 옷값 다 잘라놨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줘야 돼? 비용 줘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이제 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이제 전화로 주문한 다음에 뭐 찾아갈게요 한 다음에 저 그런 적 없다고 막 발뺌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 뭐 해야 돼? 지불해야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없다? 보증기가 없어서 당사자의 신용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용임이 존재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입니다. 정산. 참고로
장내 파생 상품은 정산을 누가 해줘요? 거래소가 계속 해주죠? 예, 일일 정산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정산해준다라는 거.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아까 전에 대표적인 게 선도, 옵션, 수합이라고 했는데 옵션 언제 현금으로 발생했었죠? 우리 배웠죠? 현재 시점에 현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만기 때는 뭐예요?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초기랑 만기에 뭐가 발생해요? 돈이 발생하겠죠. 근데 선도는요. 초반에는 들어간 돈 없고 만기만 발생하겠죠. 그럼 수합은요. 현재와 만기, 외환수합 배웠죠? 현물안을 매입했으면 선물안을 매도하는 양쪽 다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수합은 초기, 중기, 만기에 싹 다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통화 수합은. 예, 그때 뒤에도 배우게 될 거예요.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간 내 정기적인 뭐를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참고로 여기 우리 책에는 딱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에 이 글자가 빠졌어요.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담보가치.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용위험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험이 있는데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고 이런 거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신용보강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CS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의 담보를 잡아놔요. 서로 담보를 잡아놓고 담보 가치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야, 너 담보 가치가 떨어졌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돈 좀 태워놔. 다시 채워놔. 담보 가치가 늘어났네? 그럼 뭐야? 돈을 지급하고 그래서 담보 가치를 서로 계속 조정해줘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없애고 줄어들게 되면 채워놓고 그래서 서로의 담보 가치를 계속 일정 비율로 조정해 줍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할까? 먹튀할까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담보 가치가 올랐는지 내려간지를 계속 해서 평가하면서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야? 담보 가치를 평가하면서 신용을 리스크를 뭐 하는 거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 보강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신용 리스크가 없으니까 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학 박사 아시죠? 공학 박사. 근데 공학 박사가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결합하는 거야. I am a apple. I am a phone. 그래서 뭐예요? 애플 폰. 예. 그래서 파인애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옛날 거 했나요, 저? 예. 그래서 뭐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다들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금융공학이다. 있는 것들끼리 뭐 한다? 결합한다. 한마디로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가 결합하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네. 선물 매수 포지션 혹은 기초자산 매입 포지션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완전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스트레들 매수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네. 금융공학. 그리고 요거랑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콜매수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 제가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장사할 수 있냐면 멋지게 설명해 볼게요. 고객님 주식 투자하시느라 힘드시죠? 잘 모르겠고요. 혹시 제가 고객님 제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수익을 다 드릴게요. 근데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손실 금액을 제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올라가는 거 다 먹고 내려가는 걸 제한시켜 준다고요? 네. 대신에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살짝 들어가요. 이런 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잖아. 내려가는 손해는 나한테 안 내도 제한해 주겠대. 초기에 비용만 내시면 된대. 나한테 비용만 주면 끝난대. 그럼 내려가는 거 다 감당하겠대. 그리고 올라가는 거 나 다 가져가래. 뭐 한 거예요? 고객이 낸 비용 갖다가 뭐 산 거야? 풋 산 거죠. 그래서 뭐로 만든 거야? 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프로텍티브 풋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말만 그럴싸하지 솔직히 들을 때는 쫄깃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다 가져가 내려가는 거 막아줄게. 나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이 광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금융공학 기법 되겠습니다. 섞이는 거 알겠죠? 내용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로 만들려면은 기본적인 블록 조각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레고 할 때 기본적인 블록 조각들이 있어야지 새로운 걸 접어서 뭐 할 거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아주 기본이 되는 블록 3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선도, 옵션, 수합이다. 여기 뭐 선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뭐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뭐 할 수 있다? 개발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의 뜻이 나오고 선도의 뜻이 나오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미래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사기로 약속하는 거 뭡니까? 선도. 미래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뭡니까? 옵션.
수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서로 간에 돈을 교환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돈을 교환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야, 여러분들이 연봉과 제 연봉을 교환합시다. 이게 수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 연봉은 높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 영상 봐주시고 입으로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성사했다는 뜻은 뭐냐면, 야,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좀 자기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얘가 얘 수업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 그럼 저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는 거지. 야, 그러면은 너랑 뭐 할 만하다. 교환할 만하다. 한마디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지금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라고 봤을 때 그때 수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수압의 가치는 0이에요.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야? 네 거랑 내 거랑 쌤. 안 그러면 여러분 저랑 교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서로의 벌어들이는 돈을 상호 뭐 하는 거다? 교환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지금 쌤일 거다. 현재 가치로. 그럼 자, 세 가지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옵션 이용해서 뭐 만들었어요? 무위험 자산 만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사고, 이거 바로 하니까 또 안 되네. 풋코페레트를 저 적어야 됩니다. S 플러스 P는 B 플러스 C다. 만들고 싶다? 이거다. S 플러스 P는 마이너스 C 하면 뭐가 된다? 이거 찬다. 그래서 뭐도 만들었어요? S 마이너스 MC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H P로도 만들었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해치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 안전자산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했어요? 해치도 할 수 있어. 해치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 다음에 풋코페레트 이용해서 뭐도 했습니까? 풋옵션의 가격도 구했죠. 아니, 풋옵션 산 거랑 얘 산 거, 얘 팔아야 되죠. 기초자산 파고, 주식 팔고, 채권 사고, 콜옵션 사면은 이 움직임과 풋옵션이 어떻대? 같대네? 그러면 동일한 현금 흐름을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면 그 가격 또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등가식. 예. 그럼 모두 구할 수 있어. 균형 가격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얘가 더 크면, 풋이 비싸네? 뭐예요? 차익 거래하는 거죠. 풋옵션을 뭐하고 팔고, 콜옵션을 뭐하는, 풋옵션을 판다는데 적어버렸네. 풋옵션을 팔고, 콜옵션을 뭐하는, 사는 차익 거래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하면 무슨 모양 되겠습니까? 콜 사고, 풋 샀으니까, 예. 선물을 뭐한 모양, 도한 모양이 되겠죠? 그럼 현물을 뭐한다는 뜻이야? 매수하니까 정상적인 상태, 한마디로 컨버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어나가는 거죠.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격도 산출할 수 있고 차익 거래 기회도 노릴 수 있고 해치 폴리트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는 이유다. 블록을 이용해 갖고 복잡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다.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해치 방법하고 가격 산정과 차익 거래 기회 발생한다. 다 했던 내용. 그죠? 우리가 배웠던 걸 그냥 뭐로 적었다? 글로 적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계산 문제를 다 뭐 해봤다? 풀어봤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것도 어렵겠습니까? 파생상품의 가장 기능이 뭡니까? 위험관리 수단이죠. 그리고 위험만 관리하겠습니까? 투기거래죠. 투기거래 수단.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장기 파생상품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춤 정장을 입혀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맞춤형 상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뭐 할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꼬실 수도 있다. 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해결하면 될 텐데 이미 했습니다. 콜러블 번드라는 게 있죠. 우리 배웠죠. 콜러블 노트. 예, 기억나십니까? 채권 파트에서 배웠었죠. 뭐예요? 되살 권리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일반 채권이라면 여러분 잘 봐요. 자, 돈 좀 빌려줘. 이게 채권 아니겠습니까? 돈 좀 빌려줘. 채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널 뭘 믿고 빌려줘? 잘 안 빌려준다고요. 한마디로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면은 이자를 되게 많이 줘야 돼. 왜? 잘 안 빌려주니까 표면금리라도 어떻게 줘야 돼? 높게 줘야 된다고요. 그럼 골머리를 썩는 거야. 힘들게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세.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님 혹시 제 채권에 이건 안 되겠다. 제 채권의 가격이 뭐야 되면 똥값이 된다면 저한테 다시 되팔 권리를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풋업을 본다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에 일반 채권보다 고객님께서 유리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어떻습니다? 낮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을 뭐 하면서 줄일 수 있겠죠. 혹은 이것도 있죠. 지금 현재 고객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우리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가 주식으로 뭐 해줄게요? 바꿔줄게요. 이게 뭡니까? 전환사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CB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내재시킴으로써 둘 다 윈윈인 거야. 왜냐면 전환사채 산 사람은 아무리 떨어지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그냥 이자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조달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옵션 같은 걸 모여하면 이 상해파생 상품 이런 옵션 같은 거, 즉 거밋 옵션 같은 거를 부여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조달이 쉬워진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냥 솔직히 지금 설명을 했지만 시간 아깝네요. 그냥 외우시면 그냥 마치는 거. 그죠? 좋다 그러겠지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 수단은 되는데 투자 수단은 될 수 없다. 아니면 혹은 투자 수단은 되지만 리스크 관리 수단은 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고 자금 조달에는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장애 옵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이제 자, 이색 옵션입니다. 엑소틱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색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그러면 먼저 일반적이지 않게 만드는 거 하나부터 말씀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옵션은 변동금리가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거? 변동금리래.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죠. 근데 작은 걸 좋아하게 만듭니다. 작은 걸 좋아하게 만드는데 작게 만듭니다. 이삭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안 옵션입니다. 평균 옵션이라고도 불려요. 우리 기존에 유럽도 있었고 모두 있었어요. 미국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아가 없어서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시안 옵션.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옵션은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는데 변동성을 낮췄죠. 굉장히 뭐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색적인 거죠. 그래서 야, 아시아인들은 이상해. 우리나라랑 문화가 달라.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옵션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반발하겠지. 나쁜 의미로 쓴 거니까. 그래서 뭐로 불러달라 그래? 평균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한마디로 기초자산의 가격을 평균 내서 써버리고요. 그럼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반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의 편차는 크겠죠. 근데 반평균은 매번마다 했을 때 반평균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반 1등이 빵점을 맞아도 반평균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들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게 특별히 뭐냐면 환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일부러 이제 아시안 옵션, 즉 평균 옵션을 많이 이용들 합니다. 네, 걔는 여기에 들어가요. 평균 옵션. 네. 참고로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경로 우전형 옵션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움직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경로 의존형.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간 의존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경로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원래 옵션은 언제 행사하죠? 유럽식은 만기 시점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시간 의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끝내버릴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표준형은 뭐다? 유럽식이다. 그래서 유럽식 옵션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바닐라 옵션이라고 불러요. 밋밋하다 이거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변형시킨 게 뭡니까? 바로 미국식 되겠죠. 미국식. 조경사 가치만큼 얘가 더 뭐예요? 비싸다는 것도 들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게 버뮤다 옵션 되겠습니다. 버뮤다 옵션도 배웠죠? 예,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 있는 버뮤다 지대. 버뮤다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정해진 기간에만 뭐 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못해. 이거 행사하고 싶으면 내가 몇 년 뒤라는 기간을 설정해 줄게. 그럼 이때 행사해. 그리고 이 기간 지나면 또 뭐해? 행사할 수 없어. 이게 버뮤다 옵션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선택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저 옵션. 이것도 만기 이전에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이건 콜이었어, 이건 푸시였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이 올랐습니다. 만기 살짝 전에요. 살짝 전에. 예.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유럽이라고 유럽이래. 푸시라고 말할래요? 콜이라고 말할래요? 나 콜옵션이라고 그때 외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확률은 하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뒤집히게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뭡니까? 선택 옵션입니다. 그러면 반대인 상황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부를 거야? 이러면. 이거 무슨 옵션이에요? 저 이거 풋옵션 할래요?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만기 전에. 좋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려가도 돈 벌고 올라가도 돈 벌죠. 마치 뭐와 같아요? 올라가도 돈 벌고 내려가도 돈 버는 게 바로 뭡니까? 다리를 짝 벌린 모습. 스트레드가 유사하죠. 근데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스트레드는 결론적으로 콜도 사고 풋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사고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얘보다는 프리미엄이 쌉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저거를 파는 사람은 내가 사는 건 이해가 돼. 고를 수가 있으니까 만기 살짝 전에 고를 수 있으니까 만기 뭐 한 달 전이라든지 고를 수가 있는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저걸 파는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저거? 저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하는 거냐면 낱개로 파는 것보다 프리미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 개 사는 것보단 싸지만 낱개로 파는 것보다 비싸잖아.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한마디로 이걸 넘어야지만 이득인데 이걸 잘 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야. 야, 내가 프리미엄 받은 것만큼 이상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프리미엄 받은 것만큼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계산하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네, 한마디로 앞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선택 옵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다? 추저 옵션이라고 해서 이런 게 시간 오전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적어볼게요. 뭐 있습니까? 유럽. 유럽은 뭐 똑같으니까 적지 말고 미국. 유럽은 이색이 아니죠. 미국, 버뮤다, 그 다음에 선택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가자. 자, 그럼 얘는 뭐가 언제 행사하냐가 중요한 거죠. 행사를 언제 해야 된다? 만기 이전에 하니까 이색적인 거예요. 그죠? 원래 만기에만 하는 건데. 그리고 얘는 뭐예요? 유럽식은 만기 때 가격만 중요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얘는 만기 이전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기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뭐예요? 그 평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시간, 이쪽은 기초자산의 움직임. 이게 중요한 거야. 기초자산 움직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자, 행사 가격이 100원입니다. 콜옵션을 구매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만기 때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돈 버는 거죠? 100원보다 넘어가야지 돈 버는 거죠. 그럼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간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재미없죠? 예. 근데 얘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똑같이 행사 가격 100, 예, 등 가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기야, 이게 만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ST가 120원이 됐습니다. 콜옵션 산 사람은 얼마 버는 거예요? 20원 버는 거고. 풋옵션 산 사람은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20원 손해 보는 거죠. 맞죠? 끄덕였으면 또 콜옵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 안 하죠? 네, 프리미엄 날리고 끝나는 거죠. 내재 가치가 0이에요. 혹시 한번 지금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험 전이니까 다행이다. 지금 이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옵션은 뭐냐면 특정 일자를 정해놔요. 간격을 정해놔. 그래서 뭐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 등 가격으로 정해놔요.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이때 가격 처음 100원, 이때 가격 뭐 얼마 정도? 120, 110원? 너무 제가 큰 거만 이때는 뭐야? 100 얼마나 할까? 이것도 120원? 여기는 좀 싸니까 100원보다 크니까 이거 105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얼마? 120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메탄값 5항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평균 가격 옵션이다 혹은 아시안 옵션이다 그러면은 내가 평균 가격 콜 옵션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버리지 평균 낸 거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행사 가격을 빼고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뭐 하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맥스로. 이게 이제 뭐예요? 평균 가격 콜옵션의 가격 구조고. 그러면 풋옵션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맥스 쓰시고 행사 가격에서 평균 쓰시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뭐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가격 옵션. 그래서 어떻게 기초자산을 평균에서 쓰냐? 변동성이 작아지게. 너네 참 특이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시안 옵션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자, 아까 전에 종전에 이거 어떻게 낸다고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세요. 그죠? S0 시점, S1 시점, S2 시점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 하세요? 3 하세요. 이걸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난 싫다. 곱으로 연결하고 싶다. 난 배운 남자다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한 다음에 루트 3 하면 되겠죠. 아니면 곱한 값 곱하기 한 거에 3분의 1승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거 뭐예요?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곱으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우리 가중 평균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책에는 이제 산술 평균도 되고 기하 평균, 다양한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만들기 나름이다. 우리는 이색이니까 그냥 맞춘 대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평균 행사 가격 옵션도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행사 가격은 정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행사 가격을 정하지 않고 행사 가격 자체를 뭐로 쓰는 거야? 그동안 가격의 움직임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만기 때 가격은 아까 120원이었습니다. 근데 행사 가격을 그동안 가격의 움직임에 뭐로 쓰는 거야? 에버리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큰 거를 뭐 할 수 있어? 고를 수 있다. 이거 콜이게요? 푸시게요? 예. 이게 바로 평균 행사 가격 콜옵션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행사 가격 풋옵션은 어떻게 적겠습니까? 이렇게 적겠죠. 평균을 뭐로 쓰고 행사 가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만기 가격을 빼준 다음에 양수가 나오면 벌어들이는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행사 가격 풋옵션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평균 옵션이 있더라. 일단 에버리지 옵션, 아시안 옵션 있더라. 자,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 룩백 옵션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룩백이 뭡니까? 과거를 회상하다, 과거를 뒤돌아보다 라는 거죠. 또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린 다음에 시간, 이쪽은 기초산의 움직입니다. 또 이제 이때는 등간계에서 시작할게요. 100원에서 시작했어요.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겁니다. 슉 해서 원기 때 그냥 급락을 해버리자.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반토막이 나서 70원까지 갔다 갈게요. ST가 70원이 됐다. 자, 그러면 콜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콜 옵션을 사셨다면은 내재 가치가 제로가 돼서 프리미엄 날리신 겁니다. 근데 룩백 옵션은 뭐냐면, 자, 만기가 됐니? 자, 한번 내가 지나온 경로 좀 살펴볼까? 야, 보자. 자, 딱 보니까, 아, 이때가 가장 낮았구나. 딱 보니까 이때가 가장 높았구나.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원래 행사 가격이라는 거는 초기 때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지죠. 그러면 정해진 걸 안 정해줘야지만 이색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맞죠? 정해진 걸 어떻게 만들어라? 정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이색적인 겁니다. 그래서 룩백 옵션은 뭐냐면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 행사 가격을 아예 안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과거로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콜 옵션을 샀어요. 지금 만기 때 얼마가 됐습니까? 70원이 됐다고요. 일반 옵션이었으면 일단은 내재 가치 제로예요. 근데 뭐 할 수 있다? 딱 지켜보니까 가장 낮았던 데가 50원이었어. 나 그럼 이거 뭐로 쓸래? 행사 가격 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벌 수 있어? 20원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룩백 옵션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뭡니까? 우리가 콜 옵션 하면 뭐만 떠올려? 솔직히 여기가 보이거든요. 콜 옵션 하면 가장 높았던 시절.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뭐로 쓴다? 행사 가격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만약에 내가 룩백 콜 옵션을 했다면 맥스 적고 만기 때 가격은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고정돼야 되는 게 고정되지 않고 다 지켜본 다음에 그동안의 경로를 싹 다 지켜본 다음에 가장 뭐 했던 거 낮았던 거를 뭐로 쓴다? 로우 행사 가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0이랑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가장 낮았던 게 70원보다는 높아지게 되면 행사 안 하면 돼요. 손실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룩백 풋옵션 되겠습니다. 아니 콜옵션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풋옵션을 설명하려고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풋이 튀어나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룩백 풋옵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뭐로 쓰면 돼? 아이고 아버지. 얘를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행사 가격으로 쓰면 되겠죠? 뭐 이때 가격이 뭐 2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나는 S 중에서 가장 뭐 했던 거, 높았던 거를 뭐로 쓰게 행사 가격으로 쓴 다음에 만기 때 가격을 차감한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를 선택할 거야. 요게 바로 뭐예요? 룩백 풋옵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수취한다? 130원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좋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미국식 옵션입니다. 미국식 옵션. 자, 미국식 옵션은 미국식 콜 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간 우준형.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내려가. 행사 안 하실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어. 지금 이제 고민이 나기 시작해. 야, 내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보다 올라갈 일이 있을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식 옵션은 딥 아이템이 됐을 때 그때 뭐 한다? 내가 예상한 만큼 올라갔을 때 뭐 한다? 행사한다. 그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 범위가 여기까지는 행사 안 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 제일 좋은 게 뭐야? 다 본 다음에 제일 유리한 거 고르면 좋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룩백 옵션은 다 본 다음에 가장 유리할 때를 뭐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식 옵션보다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죠. 룩백 옵션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옵션입니다. 왜냐면 프리미엄 크기를 나열하는 것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평균 옵션은 변동성을 줄였죠. 우리 옵션의 민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옵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풋옵션이 됐든 콜옵션이 됐든 배가값은 뭐였어요? 양수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이거는 변동성을 줄이니까 평균 옵션은 일반 유럽식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저렴하겠죠. 바닐라 옵션에 비해서.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들까지 물어봅니다. 요게 바로 룩백 옵션 되겠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콜 옵션은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가장 높았던 거를 기초산소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장 뭐한 거, 유리한 거를 뭐로 쓴다? 행사 가격으로 쓰시는 게 이색적인 거예요. 왜냐면 고정이 되는 걸 고정시키지 않아야지 이색적인 거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혹시 기초자산 고르는 룩백 옵션은 없나요? 있긴 있어요. 수정 룩백 옵션인데 우리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5만 바꿔야 된다. 평균이래. 행사 가격만 고르는 거다. 유리한 거를.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